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9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본부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삼척시의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질의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시에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익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인 예산팀장입니다. 박성훈 공보팀장입니다. 김성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강경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보시면은 연초에 업무 계획 보고 시와 대비를 해서 주요 사업이 2건이 감소했습니다. 2건이 감소해서 55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내실 있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약 사업은 7개 분야에 96개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64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67%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는 금년 하반기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정부 공모 사업을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14건의 3,148억 원의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장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민간 투자금 1,900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길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정진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국정과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장려에 거쳤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혁신 역량을 키워서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이전 재원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7,400억 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세입 추계를 보면서 공모 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를 최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은 355건에 212억 원이 접수가 되었고 지역 회의 심의 검토 대상으로 315건에 196억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에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교육 경비로 38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방과 후 학교 18억 6,700만 원, 교육 환경 개선 13억 700만 원, 고교 특성화 5억 9천,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무상 급식비로 20억 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의 학사 운영을 보시면 마포 3차 학사와 3개 학사에 41명의 대학생이 주거 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며 장학금은 300명에게 5억 2,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향토장학금 기탁은 188건에 1억 4,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교육발전 특구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 강원대와 함께 협력을 해서 교육 돌봄과 중등교육 혁신,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 혁신 등 6개 과제, 40개의 사업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도까지 시범 사업을 충실히 해서 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14, 15페이지에 인구정책과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삼척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고 제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 폐광이라는 아픔도 겪었습니다마는 경제진흥 사업과 수소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내년도쯤이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4년 통계상으로 보시면은 그 삼척시 생활 인구는 월 평균에서 한 30만 정도 됩니다. 좀 더 참신한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하고 해서 체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금년도에 107억 원 정도 해서 지난 4년간 38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년도에는 우수 등급에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에 강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 지난 6월에 미로 36홀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농촌 활력 촉진지구 특례 신청을 한 바 있고 앞으로 가곡 온천 주변 허브 정원 조성 또한 특례 반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강특법 특례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페이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22페이지, 23페이지 글로컬 대학과 지역 혁신 중심의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글로컬대 30 지정 마중물 사업인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신축이 국비 사업으로 지난해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시비 대응 4억 8,6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방안이라든가 강원대 제2병원 유치 등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강원 라이즈 사업을 보시면 그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그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광역지자체 주도로 전환을 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방식을 말씀드리면 도내 16개 대학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는 그 강원대와 수소산업 글로벌 생태계 구축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카톨릭 간동대학교와 웰리스 관광 활성화 사업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네, 예, 지금 공모사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체화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그 신포 뷰티스 마켓 같은 경우 네.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문화 체육 관광부 예, 공모 사업. 2017년도 그 관광지 조성 그렇죠. 사업에 선정이 그러니까 이걸 거울 삼아서라도 네, 공모 사업이라고 뭐 어떤 이전 재원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네, 이러한 어떤 그 공모 사업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 공모 사업을 대응하면서 지금 기존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행안부 정원화 사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거의 그 행안부 국비 유치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 콘텐츠라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유치한 부분이 많았는데 네, 독일 신표 뷰티스 마켓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그 12 매칭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네. 꼭 지역에 어울리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공모에 응해야 된다고. 그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런 공모 사업에 이제 우리가 응하거나 그런 거 유치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이 계속 이게 발생을 하니까 네.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건-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거울 삼아서 예. 하여튼 그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공모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럼 14페이지에 생활 인구 관련해서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삼척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바다, 산, 뭐 도심을 모두 갖춘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체류 인구를 생활 인구로 이렇게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달 살아보기 삼척, 워케이션 삼척 뭐 이런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노곡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그 웹툰 사업이라든가 예, 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정말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사업 같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예, 도시 아이템 브랜드화를 네.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제 얘기는 그냥 단순히 네. 노곡에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홍보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삼척하면 어떤 도시 이렇게 뭐 한 달 살기 좋은 도시, 살아보기 좋은 도시, 오케이션 삼척 같은 네. 이런 브랜드화 형성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그 우리가 또 이런 조건 하에 주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외지 청소년들을 우리 이쪽 생활 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뭐 해양 레저라든가 우리가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그냥 해양 레저라든가 네. 산림 체험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다음 제 의료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이나 뭐 가족 단위로 하시는데 그 치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천이 삼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천이라든가 이제 산림 치유라든가 지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라이즈 사업에서는 가톨릭 감동대하고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웰니스 건강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주 적당한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도 어떤 생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어떤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덧붙여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활 인구라든가 이런 어떤 살기 좋은 삼척의 인구 정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저번에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이런데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금 우리 그 삼척시 같은 어떤 중소도시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론 많은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삼척의 어떤 생존의 갈림길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그냥 지금 지방 소멸 기금을 대형 기금을 대부분 뭐 학교라든가 학교 그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삼척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물론 그것도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가 요즘 중요하니까 이런 데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소멸대응 기금이 지금 2022년도부터 이제 4년 차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하드웨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지금 수소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하고 지금 그 도계 패밀리 파크하고 노후 분교에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는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 3천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이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계획을 짤 때 또 소프트웨어는 또 지원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정한 사업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좀 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지원 채도 확보 및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서요. 2025년 우리 시의 이전 지원 확보액은 지금 7,447억 9,200만 원 아닙니까? 네. 이 중 지방 교부세가 차지하는 금액과 전년 대비 증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 변화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여기서 이전 재원 7,400억 중에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통 지방 교부세는 이제 특별 교부세하고 포함해서 그 금년도에는 4,500억 정도. 4,500억 네. 정도요. 교부세 산정 지수는 뭐 인구라든가 면적 뭐 하여튼 재정력, 재정지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150억 정도씩 이제 덜 내려오고 있는 그게 네. 이제 2026년도까지 해서 300억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내년도까지는 교부세가 좀 줄어든다고 예, 보면은 예.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네. 지방 교부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복지 수요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방 교부세 산정의 영향을 가장 주요 지표는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거기서 꼽는다면 어떤 것이에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인구인가요? 인구 감소입니까? 인구에 비해서 면적은 넓고 행정력이 네.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드는 측면을 감안하는 게 좀 많고 네.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인구가 2024년도 그 8월 달에는 62만까지 올라갔거든요. 62만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생활 인구를 인구에 교부세 산정 넣어주겠다. 보정 지수에 넣어주겠다. 거기 이제 지침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활 인구를 많이 확보를 할수록 교부세가 좀 그만큼 늘어날 수 그렇겠죠. 있는. 예. 그래서 우리 또 고령 인구가 또 고령 인구가 증가된 복지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교부세 어떤 지표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령화 그 3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 복지 예산 소요도 하여튼 그 지수에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우리 국도비 조정 교부금 등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지방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자율적 재원이라 어떤 시급한 현안이라든가 매칭 사업 부담 완화 등의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 교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보완할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세수 결선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불용 가능 사업 정리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꾼다든가 뭐 이런 대응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수 결선 시기에는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 이게 뭐 교부세를 포함해서 네. 저희 이제 세출을 풀다 보면은 교부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42억 정도가 특별교부세는 그건 정해진 사업에 내려오는 것이고 네, 네. 하여튼 이 교부세를 가지고 우리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네. 그야말로 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수가 이제 그 네. 펑크가 났을 경우에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네. 교부세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하거나 또 세수 결산 시기에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보완할 계획 같은 거를 우리가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잘 이제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서 투자 심사 이래 보조금 심의 오해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절차가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 정리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고요. 또 사후 평가나 한류 체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이제 일단은 투자 심사 그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60억 이하는 자체 심사를 해야 되고 네, 그 200억 이상 되면 이제 중앙투 심사를 그렇죠.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요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출을 풀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여기서 어떤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걸러지고 있거든요. 저희 네. 한 예로 저희가 이제 수영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50m 팔레인을 이제 행안부에 올렸더니만 거기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의 어떤 수요치를 가지고 와라.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걸러지긴 하는데 네네. 그게 어떤 좀 지역으로 보면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 이런 예산 네. 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서 이제 이 한류체라는 것이 예산 집행 결과나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 편성이나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네, 사실 그다음에 그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뭐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가나 한류 체계를 적용해서 뭐 이렇게 깎는다든지 늘려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게 있는데 일반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예로 보면은 지금 우리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위치 선정이란 게 이런 게 좀 심도 있게 검토 안 돼서 지금 사업비만 해도 225억이 들어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한류 체계라든가 그 나중에 다른 신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게 미끄럼돼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좀 건설 사업 같은 데서는 조금 미진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네.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연희에 특별 교부세 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채택된 사업 수와 확보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해줄 수 지금 있겠어요? 특교세는 이게 저희가 이제 1년에 거의 뭐 수시로 할 때도 있고 2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20억 해서 40억 정도 범위가 되는데 금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를 더 특교세를 더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그 재난이라든가 어떤 재난 복구비라든가 당장 급한 사업 같은 위주로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재난 복구 사업비로 받게 되면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지역 현안 해결에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네. 이제 그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네. 그 사업 내용은 별도로 한번 네, 보고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2분기 소비 투자 목표액이 1,303억 중 1,207억이 집행되어서 집행률 92.6%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 소비 투자 목표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지출을 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92.6%를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양한 수치로 보이나 혹시 집행이 다소 늦어진 분야나 2월 우려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같은 집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는 100% 초과 달성을 했는데 네네. 금년에는 어떤 뭐 이게 이제 소비 투자나 뭐 신속 집행이나 주로 시설비 위주로 네네.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행이 조금 100%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네네. 하여튼 그 하반기 이게 이제 신속 집행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하여튼 여기 뭐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네. 하반기에도 저희가 조기 집행을 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네. 지금 2월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는 뭐 2월이 이제 1,000억 명시된 2월은 1,000억을 좀 안 넘겼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2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천재지변에 의한 그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겠죠. 명시 2월을 하여튼 대폭 좀 줄여 네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투자 목표에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반기에도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네. 교부세 수입이 2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향후 계획에 보면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지 또 부서 간의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 부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잘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고, 네네.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그 예산을 줄여 나가서 이제 재정 벌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약간 상반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추경을 할 때 주로 조정하는 거는 부진 사업장 위주로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네. 2추 지금 2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그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지금 그야말로 그 부진 사업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별로 이제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확보를 해서 정말 시급한 사업에 지원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과 우선순위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수 결선 시기에 반복되는 부진 사업은 좀 가감히 정리하시고 실용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어떤 재정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요즘 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추경을 하면서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이제 7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 2차 합쳐서 총 한 19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90%, 지방비가 이제 10%에서 도비, 시비 5%를 하면은 그 시비 부담분은 약 9억 7,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국비는 이제 1차분은 1,220억 정도가 이제 사전 내시가 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시비 부담분 같은 경우는 이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1차분 지급할 때는 국비만 가지고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 반영을 해서 2차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지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시민들이 저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지급 문제 때문에 그 지금 그 지급 관계는 이제 경제과에서 추진을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사역 인부를 해서 엄면동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시장 새로 오신 이제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신 게 그냥 오는 민원인 가지고 신청을 받지 말고 찾아가서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내리셨고 해서 하여튼 그 지급 준비 과정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서 네, 그 삼천시 현재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6만 1,000명대 5만 명대 네. 시하고 6만 명대 시는 그 위상 자체가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6만 명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노력을 좀 해주시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그 수시로 뭐 인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리기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좀 많이 발굴하고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그 뭐 현금성 지원 뭐 이런 걸 늘리기보다는 하여튼 이 삼척에 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6만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왜 이렇게 그 관내에서도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것만이 이제 출생률 저하보다가는 이게 전출입 상황을 좀 전문 용역을 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분석을 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문제만 나오면 제가 좀 말문이 좀 막혀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인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거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병행을 잘 해가지고 삼척시 인구 6만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입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는 걸 네,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전화기로 가능해요. 문제는 이제 읍면 지역인데 면의 어르신들. 예, 네. 코로나 때는 지급을 마을 회관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역 화폐를. 아파트도 물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는 그러긴 좀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이제 종이 상품권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종이 그래서 상품권 예. 안 하니까 안 그러니까 하니까 조금 신청을 받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급은 동시에 안 되면은 예. 신청을 이제 그전처럼 마을에 나가야겠죠. 네, 이거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TF 팀을 네. 구성할 때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최소한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읍면 지역 정도는 아주 어르신네들이 집에 안 계신 멀리 뭐 아들네 집에 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런 분들 말고는 일주일 다음 주 5일 이내에 신청이 끝이 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네, 경제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읍면 동장님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고민들 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당장 실행이 돼야 돼요.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뉴스에 며칠 전부터 뉴스에 각 시군들이 TF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다. 우리 물론 오늘 그 종이 신문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네. 삼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인구 시책과 관련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뭐 용역한다는데 네. 굳이 그 정도까지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은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부서에서 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가
동향을 보려면은 지표들이 우리가 그 일종의 통계들인데 그 통계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에 기반을 해서 지금 삼척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지 매월 건축가에서 나오는 건축 허가 면적이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시에서 볼 수 있는 거. 건축 허가 면적 중에서 공동주택이냐 자가냐 이런 것들도 분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인구 증감의 지표들이 4가지가 있어요. 전입, 전출, 네. 출생, 사망. 출생, 사망. 4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1년에 4번 정도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간부회의에 읍면동장들까지 포함되는 간부회의에 이 보고서 정도는 배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인 거지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장기적으로 할 것들은 만약 복지 정책을 한다면은 써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워낙 안 좋다. 삼척시라도 좀 하자 하면은 뭐 일시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일용직 일자리가 늘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막말로 정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자 이런 그래서 그런데 정책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면밀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한번 그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니까 2024년도에 와서 지난해보다 한 22건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수의계약 건은 한 50억 정도 덜 했고 그런 측면을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냥 우리가 구호로 해서는 안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게 지표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 면적 매월 이 홈페이지에 삼척시 누리집에 매월 허가 면적은 떠요. 정작 알아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이걸 뜨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건축 허가 면적이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집을 새로 짓고 내가 새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것도 일종의 개인 자기 생애에다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자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 그죠? 이게 금액은 얼마나요? 이래 7월달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7월달에 15만 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지방 소멸 도시로 지정이 돼서 5만 원이 더 추가돼서 20만 원이고 9월 달에 10만 원을 나머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실장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을 5만 원을 더해서 네. 그 상위 10%하고 일반 시민은 1차 선지급을 20만 원 합니다. 20만 원하고 차상위가 지금 현재 데이터로 한 900명 정도 나오는데 1차 지급이 3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기초 수급자가 한 4,220명 정도 되는데 45만 원이 나갑니다. 그 2차 때는 상위 10% 차상위 기초 수급 따지지 않고 플러스 10만 원이 9월 달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9월 달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위 10%하고 일반 시민 한 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리고 차상위 한 900명에 대해서는 45만 원. 기초 수급자 한 4천 명에 대해서는 55만 원 해서 총 하면 195억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지방 소멸 도시로 지정이 돼서 5만 원이 추가되는 거는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는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실상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민생지원금 지원하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 제가 건의드리면 각 읍면동에든 기간제를 직원을 한 분을 둬서 그분이 아주 전담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일시사역 인부를 써서 네. 전담 요원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지만은 네. 어르신네들이 창구에 찾아가시면 아예 전담하는 분이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은 설명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직접 좀 해드릴 수 있는 네. 이렇게 뭐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카드에 입금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르신네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아서 아주 어려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그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는 종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뭐 찾아가서 이렇게 지급해드리면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종이 상품권은 안 되고 네. 그 카드로 전부 다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 우리 그리고 카드하고 그걸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뭐 현장에 찾아가서 요즘은 뭐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직접 그 조작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게 신청을 하고 지급 신청만 되면 지급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꼭 편리하게 좀 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데 그죠? 네.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제안을 하는 거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한 50건에서 지금 한 80건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장님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데 많이 좀 늘어나고 관심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그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가 거의 상당히 대부분 하는데 네네. 그 대부분이 지금 뭐 금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88건의 채택이 4건밖에 안 되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많이 제보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건이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보면 네. 기각되는 일이 많아요. 사업이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렇게 기존의 사업이 실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그 기각되는 거는 주로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사업 위주가 될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 왜서 제가 이렇게 여쭙냐면 이게 채택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게 관심도가 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단순한 이렇게 의견보다도 그죠? 네. 우리 시정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시정에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만약에 거기 채택이 안 된다면은 그게 우리 시민들이 그 의견을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채택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시민들한테는 정중하게 어떠한 표현을 또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그 어떤 최대한 그 왜서 안 되는 거 하고 하여튼 그거를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뭐 통보를 안 해주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에 선별해서 좀
뭐 지금까지 안 한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네. 시정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수시로 받을 수도 있고 공모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자면은 그래도 시민들의 제안한 걸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응답해주고 네, 답변은 우리- 다 답니다. 네,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네.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이전 재원이 있는데 네. 이전 재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그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하는 데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선별적으로 해야겠죠. 네, 저는 우리 이전 재원을 확보해 정말 어떻게 하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정말 우리 시가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의원은 왜냐하면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을 다 합해도 1,000억에서 1,200억 이상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는 나머지 네. 지난 2024년도에 보면 제2의 추경에 1조 60억까지 올라갔다가 네. 3회 추경에 90억이 삭감이 되면서 99억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9,900억에. 네. 이렇게 보면 이전 재원이 약 한 8천억이 이전 재원이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진짜 생존 전략인데 다만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 좀 더 실패하는 사업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각 우리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중앙정부의 기조가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공모 사업이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도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지방 소멸도시가 2022년도부터 지금 한 4년 이렇게 시작되면서 중앙정부가 10년간 2031년 동안 매조 10조 원씩 1조 원씩 10조를 이렇게 재정을 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도 좋지만은 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응하면 최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네, 잘 유념해서 지금 저희가 그 소멸 대응 기금은 지금 그 등급제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8개, 89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0%인 8개만 160억에 갖다 주고 나머지 전부 다 81개는 일률적으로 72억이 나눠주는 꼴이 되는데 네. 그 조금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지방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우수 등급을 받아서 160억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그거예요. 등급이 첫 해부터 계속해서 매년 등급이 바뀌어요. 네. 그렇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지방에 소멸이 되면은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다가 계획을 해서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그에 맞는 등급별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주겠다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즘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에너지 패턴이 바뀝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석탄에서
아마 에너지가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CCUS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후 얼마 전에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참 가물어 가지고 이게 우리 농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에 대한 대비책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접근해서 하여튼 이전 재원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필요시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또 우리 국회의원님실도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도 있고 하여튼 인적 네트워크도 최대한 가동해서 국비 확보에 많은 최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 재원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그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뭐 정해진 금액이니까 지금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모로 인한 국비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야 뭐 국비 비율이 높아서 이제 적극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는 거의 뭐 1-20% 되는 그런 공모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금 장호 그 민간 투자 1,900억 빼면 1,280억 저번에 그 독일 까막마을 31억까지 된 것 치면 한 1,300억까지 상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한 10건 정도의 1,500억 정도 공모 사업이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 매년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하여튼 공모 사업이 이제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을 이제 수수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분야의 사업이 공모 사업이 상당히 올해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CUS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많이 나온 데 비해서 또 저희가 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여튼 국비 저희가 의전 재원이 한 7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의전 재원이 없으면 저희 뭐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절박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반 현황 중에서 이제 인구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 감소 수가 이 어떤 패턴을 갖고 딱 고정화된 것 같아요. 2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6개월 단위로 400명 조금씩 더 많이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400명씩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인구 감소 추이에 대한 어떤 삼척시에서 특별한 거기 정책이라든가 계획책이 없으면 그 패턴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자연사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한 어떤 거기 변곡점이 없다 이러면 이 패턴으로 간다면 우리가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6만 명이 깨질 수 있는 3년 데이터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여기 그 전에 백데이터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좀 다 모두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인구에 대한 그 증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어책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저기 인구 소멸지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삼척시의 세대 수가 34,030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가 아마 빈집이라든가 공가 발생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고 아파트를 또 짓게 되면 우리가 거의 또 수평 이동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집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제가 일전에 한번 알아본 바에는 삼척시 주택 보급률이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관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투자의 목적, 그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빈집이라든가 공실이 나고 있는 걸 최대한 기관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그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고 활력 넘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빈집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20% 이제 점점 더 아마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는 줄고 또 아파트는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여기 몇 년 전에도 강조했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검토와 개선책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인구 추이 분석과 그 사례 이런 걸 지금 이광호 의원께서도 뭐 그 용역을 해서 뭐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그 염려에 대해서 지금 한번 그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어떤 뭐, 그 예.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방법이라도 네.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고 빈집과 이렇게 인구 네. 감소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빈집에 대해서는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네, 그 22쪽에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원 관련해 갖고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컬 지원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 강원대 삼척 캠퍼스가 무산이 됐다. 그리고 이제 8개 혁신센터 사업에도 상캠이 배제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글로컬 대학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지금 상당히 당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좀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23년도 10월달에 우리 시하고도 이제 대학교하고도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전액 장학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예산 대책 수립을 좀 강구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지금 전액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학생들 강원대 3캠. 그 관계는 아직까지 그 진척 상황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일단 그 글로컬대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지금 도계 캠퍼스는 이제 장학금 지원이 다 되는데 삼척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3차 연도를 맡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3년도에 벌써 이제 네. 간담회 때 이제 대학 우리 시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된 부분들인데 네. 뭐 장학금 문제도 뭐 도계 캠퍼스뿐만 아니라 삼척시 그러니까 삼척 캠퍼스도 충분히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이 한 45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계는 200명 올라가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가 모자릴 정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한 150명 정도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하고 좀 뭐 결합을 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히 좀 진행을 네. 해서 네. 뭐 한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50%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강원대학교 이제 삼척 분원 유치 관련해 갖고도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오전에는 이거 마치고 오후에 지금 손 드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오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했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